분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집단, 표본, 그렇죠? 모집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궁금한 게 전체를 다 알고 싶어요.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5천만 명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5천만 명이 있는데 너네는 사파이어하고 다이아몬드 어떤 걸 더 좋아하냐? 그렇죠? 그러면은 5천만 명한테 다 물어보면은 사파이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70%,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3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5천만 명을 다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뭐 사람들 10,000명을 물어봤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이게 표본이죠. 모집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전체 표본이라는 거 그 전체 중에 일부.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를 할 때도요. 이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그리스 문자로 들어가 있다. 다 모집단이에요. 영어로 돼 있다. 샘플. 그렇죠? 얘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차이가 있다면 또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요 n-1죠. 이걸 자유도죠. 얘는 그냥 n으로 나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우리가 샘플을 모았잖아요. 샘플을 모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평균을 알아요. 예를 들어 1, 2 하고 네모가 있어요. 근데 평균이 6이래요. 그럼 요 값은 얼마죠? 자동으로 우리가 알려주신 거죠. 즉 데이터가 3개가 있지만 요 하나는 지 마음대로 자기가 값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죠? 평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 요 네모에 있는 거는 그냥 저절로 정해진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1,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를 뺀 거, 이렇게 n-1로 나눠준 거고, 표본 편차 혹은 표준 편차라고도 하죠. 요게다 루트를 하나 씌우는 거예요. 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요거 시그마가 되는 거고, s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시면 네. 변동계수 요 자체만으로도 문제 나와요. 변동계수를 계산해봐라 라는 거죠. 요거 그렇죠. 평균하고 표준편차. 그래서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변동계수가 크면 클수록 평균 하나당 표준편차가 큰 거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CV가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범위는 자료의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죠. 예를 들어 1, 3, 5, 10이 있어요. 요 데이터들의 범위는 얼마죠? 10 빼기 1이니까 9죠. 자료의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가장 그 사이를 나타내는 게 범위고요. 4분위는요. 왜 그러냐면 이제 데이터 우리가 어떤 그 분포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를 4등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럴 경우에 야 얘네들은 끝에 양 끝은 극단적인 값이잖아. 얘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값의 그 어떤 범위를 구하는 게 4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도 얘는 시험 나와요. 얘는 100%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도가요. 그죠? 왜곡돼 있다. 찌그러져 있다. 어떤 분포가 찌그러져 있는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 외우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요거 위주로 그림 위주로 외우는데요. 보시면 외도가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0일 때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외도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헷갈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정확히 반대다.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외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뭘까요? 이게 빈도예요. 얼마나 요 값이 많이 몰려 있느냐. 이게 빈도죠. 그럼 외도는 여기 뭐예요? 여기죠. 극단적으로 여기가 그죠? 0이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작은 값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작은 값. 그러니까 여기는 외도가 음인 거죠. 음의 외도예요. 음의 외도. 그렇죠? 음의 외도.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있다. 그럼 얘는 보면 우리가 여기서 외도에서 또 물어보는 게 평균이 그러면은 어디 있고 평균 그렇죠? 중앙값, 최빈값 얘네들이 그럼 어디 있다고 내가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 중앙값은요 항상 중앙이에요. 왜냐 데이터를 쫙 놨을 때 항상 중앙. 중앙값은 항상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평균과 최빈값이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근데 평균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워요. 최빈값은 뭘로 봐야 되죠? 여기가 제일 빈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빈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가 평균이 돼 있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극단적으로 큰 값이 많은 거예요. 양의 외도예요. 그렇죠? 외도가 0보다 크고 그럼 여기 중앙값이 항상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메디안. 여기 메디안이라고 해서 m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빈도는 여기잖아요. 빈도. 그렇죠? 여기가 빈도. 평균 어디예요? 평균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막 외도가 0보다 클 때가 이 둘 중에 그림 하나만 딱 보시면 되고 어떤 값, 큰 값을 기준으로 큰 값이 음수의 위치가 있냐 양수의 위치가 있냐에 따라서 외도값이 양이다 음이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외도가 여기 쭉 가면은 그죠? 여기가 좀 작은 값이죠. 얘는 쭉 가면은 외도가 여기 큰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죠. 그래서 보시면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음 그렇죠? 외도 음수
아니다. 외도와 음수일 때는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큰 값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있는 거죠. 외도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반대고. 대신 이제 평균 중앙값 빈도 요거를 보시면 돼요. 평균 중앙값 빈도는 그죠? 외우지 마시고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딱 보시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중앙값 항상 가운데 최빈값은 요거에 대한 그렇죠? 그 뭐랄까? 그 높이 이게 최빈값. 이렇게만 보시면 마지막에 평균이 자동적으로 어디 있는지 위치가 구해지죠. 자, 또 보겠습니다. 첨도는 이제 뾰족한 정도예요. 그래서 첨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이거는 이런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통계 교과서에는 요 3을 빼요. 그래서 첨도가 3보다 크면 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하다. 첨도가 3보다 작으면 정규분포보다 좀 납작하다. 뭐 이렇게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을 뺐기 때문에 그죠? 0. 정규분포는 첨도가 0인 거죠. 0보다 크면 정규분포보다 뾰족하다. 0보다 작으면 그죠? 첨도가 좀 뭉퉁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빼기 3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K가 0이다. 표준 정규분포와 뾰족한 정도가 같다. K가 양수다. 그죠? 양수잖아요. 더 뾰족하다. 그다음에 K가 음수다. 더 뭉퉁하다. 이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분포인데 이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표준이 있다는 거는 여러 분포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그 분포의 평균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누구나 그 비교하기 쉽게 표준화 시킨 걸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키 이걸 분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그 분포 가구당 그러면은 키는 뭐 작아야 100cm 커야 200cm 요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산은 어떤 사람은 빚이 수십억 있어요. 뭐 마이너스 수십억에서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자산이 수십조 있어요. 마이너스 수십억에서 플러스 수십조 엄청나게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두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집단이 분포가 더 크냐, 그렇죠? 표준 편차가 더 크냐, 그렇죠? 이런 걸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요게 뮤, 그쵸? 뮤라는 게 평균,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분산이죠. 요 Z값, 요 공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줘요. 그렇다면은, 그쵸? 요 자리가 왜 0이냐? 평균 자리잖아요. 요 자리가 분산 자리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0, 분산이 1인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에 따른 확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시냐면 여기가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그죠? 한 번 표준 편차가 한 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있을 확률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그렇죠? 이 보통 이제 정규 분포기 때문에 확률 분포잖아요. 그러면 요 선상에 밑에 있는 모든 값의 합은 그죠? 더한 건 1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요만큼에 있는 확률이 한 68%. 두 번 갔잖아요. 두 번 간 거 한 95%. 세 번 갔잖아요. 그럼 이 넓이가 99%, 0.99.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분산 상관계수 너무 잘 알죠? 공분산이라는 건 두 변수가 관계에 있는 정도예요. 근데 공분산 같은 경우는 분산처럼 그렇죠? 그 단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값의 크기는 양수냐, 음수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공분산 값은 극단적으로 보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값이 항상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상관계수는 마치 표준 편차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기 편하게 한 것처럼 표준 정규분포가요. 상관계수를 데이터끼리 서로 다른 이제 공분산 값을 갖고 있는 거를 비교하기 편하게 만든 게 상관계수다. 그래서 선형적 관계 중요한 건 두 개의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선형관계. 인과관계는요. 저 뒤에서 배우는 회귀분석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는 거지. 여기서는 두 개의 그냥 상관관계. 그죠?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우리 베타가 1이라고 해도, 베타가 아니라 로가 1이라고 할지라도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은 못하죠. 두 변수 간에 그냥 상관관계인데 선형이에요. 예를 들어 2차에 이런 상관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건요? 데이터끼리. 이런 상관관계. 이런 건 이제 곡선의 상관관계인데 우리 상관계에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선형적 관계다. 그래서 방향성, 그다음에 중요한 건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단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그렇죠. 요렇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1이에요. 직선이면은 굳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원점을 아닙니다. 통과 안 하고 이렇게 돼도 얘는 1이에요. 직선이면 다 1이에요. 직선. 마이너스 직선이면은 그렇죠. 다 마이너스 1이에요. 원점을 굳이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직선에 가깝고 그렇죠. 1에 멀면 멀수록 이렇게 지 맘대로 퍼져 있죠. 이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값 이거 너무 잘 알죠? 요것도 보시면요. 여기서 다 하실 필요 없고 요거 이하고 얘 두 개, 그다음에 요 베리런스하고 얘 두 개, 얘랑 얘 요거 보시면 우리가 요 부분은 굳이 뒤에서 보면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분산 효과 요 계산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 상수, 그래서 상수가 들어갔잖아요. 여기는요. A가. 그죠? 상수가 들어가면 상수가 분산 밖으로 나올 때는 제곱으로 나온다. 그럼 여기도 상수가 있다면 A하고 B가 있다면 여기도 A가 있을 테니까 A가 나올 때는 A 제곱으로, 여기도 B가 있을 테니까 B가 나올 때는 B 제곱으로, 여기도 A,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B가 있었는데 A는 그냥 나오고요. 코베리언스에서는요. B는 그냥 나오고. 그래서 E, A, B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규칙을 이거는 좀 그냥 암기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확률 분포 되게 많아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이항 분포만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베르누이 분포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지면 뭐 이론적으로 그냥 가정하기로 그냥 앞과 뒤만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복권 사는 것처럼 당첨이냐 당첨이 안 되느냐 그걸 한 번만 한 게 베르누이 분포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한 게 이항 분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항 분포 평균 NP, P는 당첨될 확률. 여기서 Q는 당첨 안 될 확률. 그래서 Q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P. 그죠? 얘는 분산은 NPQ, 평균은 NP.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포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